어떻게 점화식 문제는 맨날 나오는데 나는 왜 매번 못 풀겠지?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점화식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나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체화하면 5월 모고에 나온 점화식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좋은 개념들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가볼까요? 오늘 같이 해볼 교재는 내가 만든 평정, 평가원, 정복하기로 할 거고, 솔직히 이거보다 좋은 교재는 없잖아. 인정? 자, 평정에서 점화식 파트는 챕터 3에 있고, 이제 넘겨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찬찬히 체화해 나가면 되는 거야. 자, 점화식은 최근 3년간 평가원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점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점화식 문제는 사실 나열만 꿋꿋이 한다면 7등급 학생도 풀 수가 있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은 좀 다르거든. 그래서 이번 점화식과 친해지기라는 챕터에서는 점화식을 좀 효과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자, 문제를 보자. 자,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식만으로 이 수열의 모든 항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야. 답은 당연히 사실 아니오거든. 왜냐면 점화식이라는 건 AN의 값을 통해서 그 다음 항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앞의 항이 뭔지 모르면 다음 항도 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의 항이랑 뒤의 항의 관계식을만 있으니까 하나의 초기값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 수열이 확정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은 1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면 1 대입해서 2항 구할 수 있을 거고, 2 대입하면 3항 구할 수 있을 거고, 이렇잖아. 그래서 결론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점화식 문제는 필수적으로 항을 하나를 주거나 아니면 항에 대한 뭔가의 정보를 반드시 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왜 짚고 넘어가냐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된다. 그걸 시작으로 하면 된다. 이런 뜻에서 넣었어.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런 점화식에서는 모든 항을 결정하려면 초항 이 하나는 필요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좀 점화식이랑 친해져 보는 거야. 자, 그러면 항을 초항만 하나 알면 무조건 모든 항을 다 알 수 있을까? 다음 질문을 생각해보자. 아니니까 이런 말을 했겠지. 점화식을 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n에다 1, 2를 넣어보면 A3은 A1 더하기 A2고, 그지? A4는 A3항의 2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n 플러스 2번째 항을 알려면 앞에 2개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화식의 구조는 사실 여기도 써놨을 텐데 앞에 2개의 항을 알아야 다음 항을 알 수 있는 이런 구조겠지. 그래서 이렇게 항을 2개를 주는 거고, 그럼 이제 항이 2개가 주어졌을 때 A7항까지 한번 나열을 해보자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아까 n에다 1 대입한 식 보면은 A3은 A1이랑 A2를 더하래. A1이랑 A2를 더하는데 A1이 1이고 A2가 3이니까 이렇게 1 더하기 3하면 4겠구나. 그치? 이런 식으로 해가면 되는데, 지금 느꼈겠지만 좀 짜증나잖아, 나열을 하기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만약 이 점화식을 나열할 때 지금 내가 한 것처럼 1, 2, 3을 직접 대입하며 너무 대입하기 귀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직은 점화식을 나열하는 거에 대해서 하수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장부터 나열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해. 나열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만의 언어로 바꿔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 나열을 할 때는 이제 너네 나열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머리가 되게 아파. 1 넣었다가 2 넣었다가 하니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덜 쓸 수 있도록 미리 좀 세팅을 해놓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점화식이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조건이 로그 3의 AN이 자연수냐 아니냐 이거잖아. 사실 얘가 자연수라는 건 얘가 3의 거듭제곱 꼴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로그가 자연수가 나온다는 건 얘가 3의 거듭제곱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 점화식을 맨날 이걸로 갖고 다니고 있으면 헷갈리니까 너만의 언어로 일단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3, 9, 27 같은 게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가 나오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각인을 시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너만의 언어로, 그래 3, 9, 27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는 자 3분의 1을 곱하고, 그게 아니다? 그럼 6을 더해보자. 이렇게 각인을 시키고 이 문장을 외우는 거야. 나열하기 좀 힘든 친구들은 이 문장을 그냥 한번 옆에다 쓰는 게 좋아. 이걸 쓰고 나열하는 게 오히려 더 쉽거든. 같이 해볼게. 봐봐. 이 문장만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야. 자, 3, 9, 27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중요하지. 얘는 3, 9, 27 안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6을 더하라. 6을 더했네. 자, 그 다음 계속 해볼게. 3, 9, 27 이런 거 나왔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3분의 1 곱하래. 9. 3, 9, 27 나왔네? 3분의 1 곱하래? 3. 3, 9, 27 나왔네? 3분의 1 곱하래? 1. 3, 9, 27 같은 거 안 나왔네? 그럼 뭐 하라고? 6 더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가는 방법이 아까 막 n에다 1 넣고 2 넣고 뭐 A2는 뭐 A1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자신만의 언어로 바꿔라. 그래서 맞아 하면 얘도 3, 9, 27 안 하니까 뭐 하면 돼? 6 더한다. 13.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지. 그 다음 아까 말했듯이 너가
바꾼 언어 있지? 걔를 이제 머릿속에 입력하라 이건데, 자, 요 점화식 사실 아까 봤던 점화식이거든. 막 아까 얘네다 1, 2 넣었던 점화식이야. 되게 헷갈렸던 거. 그거를 이제 좀 나만의 언어로 다시 도식화를 해보자고. 얘 봐봐. 결국 얘는 2의 배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네.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2의 배수냐 2의 배수가 아니냐, 얘가 중요한 거지. 2의 배수일 때는 어때? 보면은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되네. 아, 그래, 얘는 앞에 두 개 더하기. 나는 이거를 사실 쓰진 않거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문제를 푸는데 처음에는 힘드니까 이거를 쓰는 걸 추천해. 마치 약간 어떤 느낌이냐, 국어 비문학 문제 풀 때 여기 옆에다가 약간 도식화 하듯이 그런 느낌이지. 화살표 표시하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얘는 2의 배수가 안 나왔다. 그럴 땐 뭐 하라고? 거꾸로 했네. 얘가 x고 얘가 5지. 2의 배수가 나왔다. 그러면 2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도식화를 해놓는 거야. 얘를 쫙 갖고, 여기 잘 써놨지? 책에다. 앞에 항이 2의 배수인지 먼저 보고, 그 다음이 2의 배수다? 반으로 나눈다. 아니다? 앞에 두 개 더한다. 나보다 뭔가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썼는데 나보다 잘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A3를 해볼 거야. A2가 3인데 얘가 3이잖아. 3은 뭐야? 2의 배수가 아니지. 2의 배수가 아닐 땐 어떻게 한다? 앞에 두 개 더한다. 1 더하기 3에서 4 나온 거지. 근데 4는 2의 배수네? 그럼 뭐해? 절반 나누기. 이런 느낌으로 해보는 거지. 같이 해볼게. 얘 2의 배수잖아. 절반 나눠. 1은 2의 배수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두 개 더해야지. 그럼 3. 3은 2의 배수 아니잖아. 그럼 두 개 더하면 되네. 4. 이렇게 하면 각주랑 정답 비교하면 맞다는 거 알 수 있죠. 되게 하기 쉽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언어를 바꿔서 나열하면 훨씬 나열하기 편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내가 좀 맨날 자랑하는 것 같긴 한데, 평정의 가장 좋은 장점이 나는 체화학이라고 생각하거든. 실제로 지금 이 정도 문제 수준은 3점이나 때로는 4점으로 날 만한 것도 있는데 거의 안 나오긴 하지. 하여튼 3점 초중반 문제들 가지고 완전 방금 배웠던 거를 써먹을 수 있게끔 문제를 세팅을 해놨거든. 그래서 항상 평정은 처음에 개념을 읽고 그 다음에 체화학이라는 걸 풀어. 요거는 엄청 난이도가 낮아. 그래서 요걸 난이도가 낮은 걸 풀어봤으면 이제 4점 초중반 난이도의 적용하기 문제들을 풀어보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그 개념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기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 기출에 적용을 해봤는데 기출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만든 게 엔제 도전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전 개념을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도록 한 단계별 구성인데,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은 모두 다 자작문항이고, 너희가 아는 그런 유명 학원들, 뭐 시대인재나 강남대성 같은 데다가 문제를 계속 만들어 주셨던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주신 거라 퀄리티는 정말 솔직히 질이거든. 솔직히 하던 거 마저 할게. 그만 잔소리하고. 자, 그래서 해보자.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도식화를 하는 거야. 같이. 자, AN이 4의 배수냐 아니냐가 중요하네. 그럼 써. 4의 배수. 익숙해지면 안 해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는 게 좋아. 자, 4의 배수냐 아니냐. 자, 4의 배수일 땐 뭐 한대? 4분의 1을 곱하고 n을 더한대. 곱하기 4분의 1을 하는데 그 다음에 n을 더한대. 요 n도 약간 도식화해야 돼. 이따 보여줄게.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아닐 때는 그냥 앞항에다가 n을 더한대. 그럼 해볼게. 자, a2를 구할 건데 이거 지금 보면 이거를 하게 되면 a에 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여기 앞항은 an이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파악해야 돼. 여기 있는 n이랑 여기 있는 n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a2를 구할 때는 1은 4의 배수가 아니지. 그럼 앞항이지. 앞항이 1이지. 1에다가 여기 있는 n을 더하는 건데 이 n이 여기 있는 넘버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즉 여기 있는 1이랑 여기 있는 1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도식화를 시키는 거야. 표에다가. 여기다 2를 쓰는 거지. 또 해볼게. 자, 2는 4의 배수야 아니야.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럴 때는 앞항에다가 n을 더한다. 4지. 이런 느낌. 금방 하지 이제. 4는 어때? 4의 배수지. 4의 배수일 땐 어떻게? 4분의 1을 곱해. 그럼 1이지. 여기다 뭘 더한다고? n. 이 넘버링을 더한다고. 그럼 똑같이 4가 나오겠네. 그치? 또 4는 4의 배수잖아. 그럼 4분의 1을 곱해. 1이지. 거기다 뭘 더한다고? 요 숫자를 더한다. 5네. 느낌 오지? 자, 5는 이제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앞항에다가 뭘 더하면 돼? 여기 있는 넘버만 더하면 되지. 그럼 10. 10은 4의 배수가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넘버 더해 16. 16은 4의 배수잖아. 4분의 1을 곱해 4에다가 여기 넘버 더해 11. 이렇게 좀 개빨리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너만의 언어로 도식화하고 그거를 요 수용도에까지 약간 적용하면 빠르게 나열을 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체화하기 2번 풀어볼 건데 이건 또 자랑 같긴 하지만 체화하기 내에서도 1번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2번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 다음이 3번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것도 단계별로 좀 구성을 했어. 좀 느껴지는지 한번 봐봐. 자, 이번에는 요런 부등식으로 줬어. 이런 건 지금 평정에서 처음 봤잖아. 자, 얘도 한번 그냥 도식화 해보는 거야. 얘는 지금 앞항이랑 뒷항을 비교하네. 그 중에 큰 거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럼 봐봐. 앞이랑 뒤 중에 뒤가 더 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뒤가 더 큰 경우에는 두 개 더하고 2 곱해 이거네. 그치? 거꾸로 이제 앞항이 클 때는 어떻게 돼? 같을 때는 여기 둥고 붙일게. 앞항이 클 때는 어때? 그냥 두 개만 더하면 된다. 이렇게 도식화해. 솔직히 자신 없으면 그냥 한글 좀 써. 이거 몇 초 걸린다고 솔직히. 써
속도가 100분인데 그치? 그럼 자 해볼게. A3을 구할 건데 그럼 난 뭐 해야 되냐면 앞항이랑 뒷항의 크기를 비교해야 돼. 그럼 지금 누가 더 커? 뒤가 더 크네. 그럼 뒤가 더 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두 개를 더하고 2를 곱해. 오케이. 두 개 더하면 1이잖아. 2 곱하면 2네. 이렇게. 자 이젠 누가 커? 앞항이 크네. 앞항이 클 땐 뭐 하라고? 두 개를 그냥 더하라고. 그럼 더해. 이번엔 누가 커? 뒤에가 크네. 뒤에가 클 때는 어떻게? 두 개를 더하고 2 곱해. 14. 또 누가 크니? 뒤에가 크네. 뒤에가 클 때는 두 개를 더하고 2를 곱해. 그러면 38. 이번에도 비교하면 되지. 앞항이랑 뒷항 중에 뒤가 더 크네. 그럼 뒤가 더 클 때는 둘을 더하고 52에다가 2 곱하면 104.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래서 A7은 104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이 좀 더 어려워진다 했지. 한번 보자. 3번은 지금까지 문제랑 약간 달라. 뭐가 다르냐면 봐봐. 앞에 1, 2번은 다 항을 하나 줬어. 이렇게. 이거를 무조건 준다 했잖아. 점화식 문제는. 안 주면 말이 안 된다 했지. 얘도 항을 이렇게 주잖아. 머리도 좀 써봐. 점화식을 좀 이해해보자고. 이게 점화식 친해지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얘는 점화식이 앞에 항 하나 알면 뒤에 항을 알잖아. 그러니까 항을 한 개만 줘도 다 결정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알아야 다음 항을 알지. 그래서 두 개를 준 거지. 모든 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항을 아무것도 안 줬어. 그래도 뭔가 정보는 주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수열이 확정되겠지. 그래서 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합이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거 책 쓴다고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온 점화식 문제 다 풀어봤거든. 근데 이렇게 합으로 준 경우가 정말 많았고 아니면 항을 이렇게 주는 경우 그걸로 한 90%는 그걸로 걸러지거든. 그래서 얘가 일단 합을 준 경우다. 이렇게 합을 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너네가 이렇게 나열은 해가야 되잖아. 근데 얘처럼 항을 줬으면 그냥 꾸준히 나열해 가면 되는데 항을 모르면 나열을 못하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미지수 도입이야. 사실 나는 평정을 이제 쓰면서 이 미지수를 도입해서 이렇게 항을 나열하면 된다는 걸 그냥 개념에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여기 체화하기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딱 풀려고 했는데 아 어떻게 나열하지? 아 이럴 땐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고 아 그러면 미지수를 도입하면 되겠구나를 스스로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넣은 거거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지수를 결국 도입하면 된다. 얘를 A라고 해보면 일단 도식화부터 해야겠지? 얘는 대신 좀 쉽게 냈어. 도식화 하기 쉽게. 3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1 더한다. 근데 요것도 A3항까지 1 더하는 건지 A4항까지 1 더하는 건지 헷갈리거든. 근데 결국 이 규칙은 N이 3, 즉 얘가 A4항이 될 때까지 규칙이니까 여기 될 때까지는 계속 플러스 1을 한다. 이런 식으로는 도식화하는 게 좋아.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야? 2 곱하고 1 뺀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 해놓는 거야. 그럼 바로 갈 수 있지 그러면. 자 그래서 A에다가 1 더하고 또 여기다가 1 더하고 또 여기다가도 1 더하고 그 다음은 2를 곱하고 1을 빼니까 2A 플러스 5고 그 다음에 2를 곱하고 1을 빼니까 4A 더하기 9겠지.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뭐야? 6개를 다 더한 게 50이다. 아 그러니까 이 전체의 합이 50이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A는 총 8개가 있고 상수항은 1, 2, 3, 6, 11, 20이니까 8A 더하기 20이 50이다. 자 그러면 A는 잠깐만 A가 8개가 아니라 10개지. 그래서 10A 더하기 20이 50이다 해서 A는 3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넘기게 되면 이렇게 방금 했던 거를 도식화한 거 이런 거 4의 배수도 아니다 이렇게 다 도식화해서 정말 진짜 내가 썼지만 너무 잘 썼다 이런 해설지가 있니 얘들아 솔직히. 그래서 한 페이지 이렇게 하나씩 했고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아까 말했던 적용하기라는 이제 이것도 다 진짜 고퀄리티의 문항으로 다 구성을 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푼 다음에 이것도 얘보다 이제 얘가 더 어려워. 요거 이제 엔제 같은 느낌인데 그거 풀어본 다음에 넘기면 관련된 기출이 하나 있다. 요거 기출 푼 다음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엔제를 이제 풀어보면 한 챕터가 끝 이렇게 해보면 되고. 근데 우리는 점화식의 챕터가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그 다음 챕터는 점화식의 구조를 파악하라 이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같이 해볼게. 여기까지 하고 꼭 5월 때는 점화식 진짜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래서 점화식의 구조를 파악하자. 자 봐봐 지금까지는 점화식을 그냥 나열을 잘하는 방법만 배웠잖아. 근데 이제는 점화식의 구조를 좀 파악해보자는 거야. 뭐냐면 첫 번째로 주기 파악인데 요즘에는 사실 점화식 문제에서 주기가 잘 나오진 않는 편이야. 요즘은 다 15번급의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근데 과거에는 정말 거의 100문제 중 80문제가 주기 문제였거든.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요거를 공부해놔야 돼. 주기를 파악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도식화해서 잘 나열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거든. 근데 봐봐 계속 내가 강조했지만 이 점화식의 구조는 앞에 하나의 항을 알면 다음에 항을 알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너희가 나열을 하다가 4항까지 나열해서 8분의 A 근데 5항을 나열했는데 A가 나온 거야. 근데 이 A가 보니까 여기 있는 A1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너네는 여기서 무조건 액션을 끊어야 되거든. 왜냐면 여기 A 넣어봤자 당연히 어떠겠어? 얘랑 똑같은 A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유는
뭐야? 앞에 하나의 항만 알면 다음 항이 바로 결정되는 그러한 점화식이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너네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렇게 점화식을 딱 봤어. 아, 얘는 항을 하나만 알면 다음 게 결정되는 점화식이겠구나 라는 건 인지한 다음에 나열을 열심히 하다가 처음에 나열했던 거랑 똑같은 게 나왔네? 그럼 여기서 액션을 딱 끊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부호를 파악하자. 자, 봐봐. 아래 점화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니? 한번 봐봐. 보고 잠깐만 생각해봐. 5초만. 5, 4, 3, 2, 1. 자, 이 점화식을 봤는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지금 점화식의 구조를 보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양수일 때는 2를 빼잖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여기 음수였어. 한 요 정도에 찍어볼까? 첫 번째 항이 음수였어. 그럼 그 다음에는 음수였을 땐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있어? 깡충하고 올라가겠지. 그럼 얘는 이제 양수에 올라갔을 거고 이제 양수일 때는 계속 어때? 2를 빼잖아. 그럼 이 점화식의 구조는 계속 2를 빼가는 구조겠지. 근데 2를 계속 빼다 보면 언젠간 또 뭐가 나오겠어? 음수가 되는 항이 나올 거고 여기서 다시 점프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이 느낌을 책에다 써놨거든. 음수면 마이너스 2를 곱하고 0 이상이면 2를 빼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0 이상이면 2를 빼니까 작아질 거. 언젠간 음수가 되겠구나. 아니 근데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2를 곱하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여기 쓴 것처럼 양수로 바뀌겠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 구조를 반복하겠네 라는 게 뭔가 이 점화식을 보자마자 알아차리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걸 알아차려야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이제 또 만나는 거지. 개념 끝났으니까 또 체화하기. 자, 이 점화식 보면은 하나의 항만 알면 다음 항을 알 수 있는 구조네. 근데 항을 하나 줬네. 뭐야, 그럼 열심히 나열하면 10항 20항 다 알 수 있겠네. 근데 봐봐 얘들아, 상식적으로 문제가 1항 알려줬는데 20항까지 19번을 이렇게 나열하라고 하겠니? 얘는 거의 무조건 규칙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과거에 기출된 사례를 바탕으로 했을 때 대부분이 주기를 갖는 거였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아. 한번 나열을 해볼게. 1, 2, 3, 4, 5항까지만 좀 나열을 해볼게. 먼저 자, A1은 4다. 도시가 이번에 안 해볼게 얘들아. 그냥 머릿속으로만 해보는 거야. 앞에 항이 3 이하야.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 2를 곱해. 3보다 커? 그럼 2분의 1을 곱하고 1을 더해. 할 수 있어. 결국은 3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해. 얘는 3보다 크네. 3보다 클 때 2를 나누고 1을 더했잖아. 2를 나누고 1 더하면 3. 자, 3일 땐 3 이하 얘잖아. 그때는 2를 곱해. 6. 3보다 크네. 2를 나누고 1 더해. 4. 여기서 멈추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무조건. 지금 아무 생각 안 들었으면 혼나야 돼. 4. 여기 4 또 있잖아. 여기서 액션 끊어야지. 왜? 계속 3개씩에는 똑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3, 6이 나올 거라. 이게 안 나오면은 내가 전 재산을 줄게 얘들아. 그럴 수가 없다고 구조적으로. 그러면 10항을 구하래. 그래서 10항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얘랑 같겠지. 그럼 얘는 4. 20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3이랑 같으니까 얘가 3. 줄 더하면 정답 7이다. 이렇게. 방금 했던 주기를 연습하는 아주 간단한 체화하기 연습 문제였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얘가 아까랑 비슷하지. 음수였을 땐 마이너스 2 곱하고 양수였을 땐 2를 뺀다. 이거 한번 해볼게. 그림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여기 좀 밑에다 할까? 공간 많은데. 자, 첫째 항은 얼마다? 28이다. 자, 28. 좀 2를 많이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내리고. 그 다음은 자, 양수일 땐 어떻게 해? 2 빼네. 아, 그럼 26, 24. 얘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녀석이야? 여기 0까지 이렇게 가겠지. 0이었다가 0일 때 2 빼니까 마이너스 2까지 갈 거고. 마이너스 2였을 때는 마이너스 2 곱해서 깡충. 그러면 4로 이렇게 가겠지. 이런 느낌이네. 이걸 또 계속 반복한 느낌일 거고. 1번 문제. 이웃한 항을 곱해서 음수가 되는 최소값을 구해라. 요게 좀 문제가 한번 꺾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이게 상식적으로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부분 수학 잘하는 사람들 다 그럴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 구하면 되겠네 해서 뭐야 그럼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그때가 답이겠네 하겠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거든. 왜냐면 봐봐. 문제가 재밌어. 여기 2까지 가잖아.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양수였는데 그 다음이 0이야. 그러니까 곱하게 되면은 0이 나오지. 그래서 얘를 만족 안 한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0이랑 마이너스 2지. 곱하면 0이니까 얘도 안 돼. 또 뭐가 됐냐면 최초로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이 시점이 자연수 M의 최소라는 거지. 재밌지 않아 요거? 나만 재밌나? 그래서 이게 몇 항인지만 이제 구해볼게. 자, 28이 1항이잖아. 26은 2항이고. 이런 거 너는 되게 못하지? 좀 머리를 조금만 써봐. 자, 28에서 여기 0까지 해볼까? 0 먼저 해볼까? 0이 쉬우니까. 0까지 2씩 빼잖아. 그럼 봐봐. 마이너스 2가 몇 번 나와? 한번 생각해봐. 28에서 0을 가려면 마이너스 2가 몇 번 나오냐? 14번 가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말인즉슨 이렇게 점프를 몇 개 해야 돼? 14개를 점프해야지. 한 번 점프할 때마다 1씩 커지니까 그러면 14가 커지면 되겠구나. 얘는 뭐 몇 번째인 거야? 15번째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얘가 16번째고 얘가 17번째겠지. 맞지? 그러면 이웃탄항을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은 이 16번째. 얘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음수인 게 몇 개 있냐 이거지. 그럼 일단 음수인 거 지금 현재 보면 요거 하나 이거 찾았잖아. 좀 더 나열을 해봐야겠지? 이제 쉬워. 4였잖아. 2 빼지. 그럼 2. 그지? 그 다음 0.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또 점프하면 이렇게 4 이렇게 갈 거고. 요게 반복될 거잖아. 그럼 봐봐. 얘가 17, 얘가 18, 얘가 19, 얘가 2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은 얘가 21, 얘가 22, 얘가 23, 얘가 24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규칙을 살펴보면 16, 20, 24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100 이하의까지 중에서 16부터 4씩 증가했을 때 몇 개 있냐 요거 따지면 되잖아.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100 이하 중에서 4의 배수는 총 몇 개 있어? 요건 잘하지. 25개 있잖아. 여기서 몇 개 빼면 돼? 16부터 시작이니까 손으로 해 그냥. 4, 8, 12 3개 빼면 되겠네. 그럼 정답은 22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은 또 아까 했던 것처럼 해설이 딱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적용하기가 딱 있다. 그래서 요거는 체화하기보다 살짝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지. 이제 이거를 풀고 그 다음 뭐 한다? 기출을 또 푼다. 근데 이거보다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으니 엔제까지 풀어본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볼 땐 이거 다음에는 사실 챕터 4를 가서 점화식 정복하기로 진짜 점화식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 그래서 너희가 흔히 뭐 아는 정추적, 뭐 역추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서술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가 오늘 강의한 내용에 대한 문제랑 이제 체화하기 개념은 PDF로 올려줄 테니까 해설이랑 같이 그거 다운받아서 꼭 풀어보고 5월 모의고사 때는 점화식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파이팅!